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 공정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인 초점 심도, depth of field, 보통 DOF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광학적 특성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바로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일단은 해상도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해상도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해상도를 좋게 만든다는 거는 결국 해상도의 값을 작게 만드는 패턴의 이제 크기라든가 이 간격을 좁히는 미세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이 리졸루션을 관련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상수를 제외하고 NA하고 람다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봤을 때 람다 측면에서 파장은 짧은 파장, 우리 이제 UV, 딥 UV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파장은 짧은 파장을 쓰고, 그리고 NA 요 개고수와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초점 거리분의 이제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렌즈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파장은 작으면 작을수록 이러면은 해상도를 좋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한대로 계속 반지름을 이제 크게 만들 수도 없고요. 물리적으로는 만들 수도 없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반지름을 크게 만들면은 상대적으로 나빠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를 좋게 만들면 다른 특성은 나빠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해상도가 좋아지는 거는 파장이 짧을수록 반지름이 커질수록 이렇게 좋아지는데, 반면에 나빠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여기서 살펴볼 초점 심도가 되겠습니다. 자, 초점 심도라 이제 뭐냐? 렌즈를 통과한 이제 빛이 어떤 이제 평면에 비춰질 때 초점이 맞도록 이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보통은 이제 초점 심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에도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그 화살표로 되어 있는 요 거리가 이제 초점 심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상이 맺히는 거고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는 요 정도에서는 거리에서는 이제 상이 정확하게 또렷하게 맺힌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왼쪽의 케이스와 달리 오른쪽의 케이스는 요 구간에서 상이 잘 맺힌다. 물론 가장 또렷하게 맺히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점인데 여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상이 맺히는 거리가 이제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요 구간에서만 우리가 원하는 상을 얻을 수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거리에서 여기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상의 초점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상으로는 뭐 이렇게 NA의 이제 스퀘어에 이제 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게 렌즈거든요. 네, 렌즈입니다. 실제로 왼쪽에 있는 렌즈는 이제 크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렌즈는 작고. 그래서 이게 이전 시간에 해상도에서 측면에서 보면 해상도 R을 결정을 할 때 렌즈의 반지름이 클수록 우리는 더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반대로 이 초점 심도에 오게 되면 렌즈가 크면 초점 심도가 이게 작아요. 초점 심도는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좋은 건데, 그리고 렌즈가 이제 좀 작은 경우에는 초점 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확보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렌즈가 커지면 해상도는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요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웨이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90도로 돌려보겠습니다. 90도로 돌려보면 웨이퍼가 이렇게 있고요. 이 웨이퍼가 있고 여기에 이제 렌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에서 빛이 굴절을 해서 이렇게 상에 맺히는 이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 심도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렌즈가 웨이퍼가 위아래로 요만큼만 움직였을 때, 요 간격만 움직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상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이 오른쪽의 케이스를 보시면 렌즈가 이제 작잖아요. 작으면 상대적으로 초점 거리도 길어지고 여기 이제 웨이퍼 위치를 해 있죠. 상대적으로 초점 심도도 이렇게 마진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위아래로 움직여도 우리가 원하는 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웨이퍼의 진동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넘어서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나노의 패턴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막질 위에 우리가 새로운 이제 막질을 덮었다고 생각을 할 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막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해갖고 이제 단차라는 게 생깁니다. 막질의 높이가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막질의 높이가 달라지면 우리가 포토로에서 이제 찍을 때 우리의 초점 거리를 여기에 맞춰야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맞춰야 하느냐 이런 이제 난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점 심도가 이렇게 확보가 돼 있다고 하면 뭐 여기에다 맞추든 여기다 맞추든 초점 거리가 이제 이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렌즈가 커지고 빛의 파장이 짧아지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초점 심도도 이제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초점 심도가 이제 이 안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여기는 초점이 맞는데 여기 오면은 초점이 안 맞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공정상으로는 막지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갈아서 이렇게 만드는 형태. 이렇게 만드는 공정이 소위 우리가 이제 8대 공정 중에서 CMP라고 하는 공정. 그래서 CMP 공정의 등장도 사실은 이렇게 공정이 미세화되고 이런 초점 심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상도는 낮출수록 작을수록 이제 좋게 만드는 거고 초점 심도는 이 거리니까 당연히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되느냐. 굴절률이 커질수록 해상도는 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굴절을 하는 거 하고 이렇게 굴절을 하는 거 하고 그죠? 그래서 초점 심도 측면에서는 이렇게 굴절률이 작은 게 그렇게 크게 굴절을 안 하는 게 요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초점 거리가 이제 길어져요. 그래서 렌즈가 커지면 급격하게 이제 굴절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초점 거리가 이제 짧아지잖아요. 근데 렌즈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초점 거리가 길기 때문에 초점 거리는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효과가 있고요. 렌즈의 직경도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가 커지면 해상도는 좋지만 초점 심도는 안 좋아진다. 그래서 초점 심도는 렌즈 직경이 작을수록 오히려 좋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장도 마찬가지죠. 파장도 해상도가 짧은 파장일수록 해상도는 좋아지겠지만 반대로 초점 심도는 나빠진다. 역으로 초점 심도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빛이 유리하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해상도가 높은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점 심도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도 이제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해상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만 고려를 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점심도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공정이라든가 CMP 공정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